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게 꼭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조건이어야 되겠냐라는 거야.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헤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그 조건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벚꽃도 피고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비 온대 이번 주에. 벚꽃 피자마자 다 떨어지게 생겼네. 맞아요.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주변에 결혼 소식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결혼 가치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혼이 인생에서 필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나요? 결혼 관련된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 다루는 영역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적 부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결혼을 좀 많이 기피하고 있다라는 원인을 일부는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부담을 우리가 걔들한테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예전에는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뭐 삶의 주도권이 가족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나로 옮겨왔잖아.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비혼도 엄청 많이 늘었잖아. 딩크족도 많이 늘었고, 지금은 당연한 범위가 늘어난 거지. 비혼도 당연한 거고 딩크도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상적인 삶이 돼버린 거야. 예전에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안 했어. 적당한 나이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둘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는데, 지금 정상적인 삶은 여기도 정상적이고 저기도 정상적이고 다 정상적인 거지.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야. 이전에도 내 위에 있는 선배들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한테 약간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든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 근데 그 집안이 섞이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조금 더 많이 커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네, 직장 규모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대기업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은 반대로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은 결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삶인 거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은 범위가 늘어난 거야. 대기업에는 아직까지 인식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라는 게 그 사람들도 해왔고 위에 선배들도 해왔으니까 그런 이제 삶이 좀 많은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고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회사가 또 막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과 조직 문화와 기업 분위기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눈치 주는 곳과 안 주는 곳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규모에 따라 아니면 기업에 있는 복리후생, 육아 관련 제도들, 그래서 대기업 다니신 분들은 여전히 그럼 결혼은 언제 해? 요즘에는 뭐 34, 5 그쯤 사이에 다 한다던데 만나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삶이 아직까지 있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균이니까 이거는 다들 그런 건 아니고 대기업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 그렇죠. 근데 평균의 삶,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여기는 조금 더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돈 때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 인식 차이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75%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남녀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여성분들의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 거기에서 아주 많이 못 벗어난 거지.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보면은 나쁜 아줌마 한 분 나오시잖아. 그분이 하기를 뭐 일은 그만둬야 되며 서울대까지 왔는데 일을 그만두래. 약간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가 않은 거야. 근데 워킹을 하고 워킹맘이 되는 거지. 일과 가정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가정을 할 때 워킹 파더 그렇게
안 하잖아. 맞아요. 워킹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의 자유와 에너지를 이제 상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시댁 중심 문화가 있고 자기 집만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나는 집에서 안 했거든. 갑자기 양가의 살림을 따야 된다는 느낌? 여성이 지금은 또 스스로 또 자립이 가능해진 부분이 많잖아. 이전에는 남자들 위주로 조금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 때 세대들은 여성분들도 공부를 시키고 그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만들어 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한테 불리해진 것들이 하나씩 빼나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이전과 달리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약간 눈치 보지 않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결혼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실제로 불리하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불리한 게 있는 것 같다. 이건 남편들이 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시댁의 어머니도 여성이었잖아. 그 여성분들이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다음 대에 안 준다는 마음 많이 좋아졌지 요즘에는. 그래서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 1년에 한 번만 와라 이러면서 1년에 한 번만 와라 이런 말이 아마 그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우리 며느리한테 안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정서적 안정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이러한 이유로 결혼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부산에서 와서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살 때 뭐 회사 집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 있으면은 외로움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배우자라는 개념들은 본능적 두려움을 막고자 만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연결감이 약해지고 삶의 동반자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인데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결혼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관계가 됐던 거였지. 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고 정신적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사랑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현실적 정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분리해서 요즘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이 식어도 함께 살 수 있는 게 결혼 관계. 물론 사랑하면서 이제 결혼까지 가면 또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 자산이라든지 마음이 안 식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최근에는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면서도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약간 일시적이고 불안한 감이 있다라는 거지. 언제 헤어질지에 대한 모르는 노력들을 해와야 되는 거고 결혼은 조금 노력 안 해도 싸우고 나면 그래도 같이 또 한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풀거든. 근데 연애할 때는 싸우게 되면 그냥 자기 집에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불안감도 늘 있는 거지. 그게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게 가족이나 친구랑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진짜 깊이 연결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사람이 결혼 상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혼이 있었던 건데 지금 연애만 해가지고 그런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괜히 내가 이랬다가 싸우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새 사람을 만날 때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고 싶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결혼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가지고 안정된 가정 그게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장래희망스라고 할 때 아빠라고 썼거든. 가끔씩 아빠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 역할들을 엄청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게 공식이 정확히 바뀌었다기보다는 결혼이 꼭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진 것 같아. 예전과 달리 헤어지는 가구들도 많아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크는 애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회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삶의 복잡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야. 내 삶이 조금 빠지게 돼. 나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내 삶과 우리 와이프의 배우자의 삶이 사라지고 애들한테 온통 집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를 먹어도 애들 위주로 생각해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하더라도 애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다 그런 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애들이 클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됐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정서적 안정이라는 좋은 효과 대비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 배제가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가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싸우고 뭐 이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문영배 재판관님, 지난번 이제 선고할 때 재판 소장 대행님이셨는데 그분이 청문회 때 했던 영상이 계속 돌더라고. 그 국회의원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재산 신고를 하셨는데 27년 동안 재판관을 하셨는데 6억이 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서 4억만 제 재산입니다 라고 한 거야.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못 모으셨냐.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한 말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지, 국회의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게.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이 재산을 한 3억 정도 가진 거였고, 나도 내 평생을 살면서 그런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재판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야. 3억을 만들려면 물론 어렵긴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만 해온다면은 나중에 다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 나는 도대체 어떤 욕심을 부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금 존경받는 그런 분도 평범한 삶을 하면서도 존중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나는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나쁜 짓을 할 바에는 평균적인 삶을 지속하면서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존경받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존중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게 꼭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조건이야 되겠냐라는 거야.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헤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그 조건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 물리학자 중에 엄청 유명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계시거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별로 살만한 우주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 이해가 돼.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던 물리학자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이야말로 우주의 의미를 완성한다고 봤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뭐 시간, 공간, 블랙홀, 빅뱅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지식의 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까?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그게 알리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지 않으면 뭐가 그게 재밌는 삶이냐라고 했던 것 같은 거야. 나도 사실 사랑 때문에 죽는다거나 사랑 때문에 뭘 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존중하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또 배우자와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피로 이어진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것 같아. 그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게.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맞추면 돼. 그러면은 그냥 다 해결돼. 서로 안 맞추려고 하니까 계산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런 건데, 그냥 한쪽만 맞춰버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결혼하고 내가 살던 원룸에서 와이프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놓고 대출받아서 전세로 가고 이제 또 대출받아서 지금 아파트를 장만을 했는데, 그 정도로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적어도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부끄럽고 하긴 했지만은 생각보다 내가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지금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문제는 비교병?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가난한 게 뭔 소용이야.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나는 봐. 사랑에 조건이 있어버리면 그게 뭐가 사랑이냐, 비즈니스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반드시 물질적인 거나 다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충분히 함께 해나갔을 때 좋은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지탱할 마음과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10년, 20년, 50년까지 같이 살 텐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봐.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저는 완전 추천.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추천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